오늘도 화장실에서 곰팡이를 보셨나요? 어제 분명히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또다시 고개를 내미는 그 검은 점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건물 관리와 청소 전문 분야에서 일해온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어제 분명히 깨끗하게 닦아놓았던 타일 줄눈 사이에서 까만 점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비싼 곰팡이 제거제를 사다가 뿌려보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곰팡이는 원래 없어지지 않는 거야. 욕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곰팡이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집에 이미 있는 평범한 재료들만 사용해서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건물과 가정집의 청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곰팡이만큼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도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욕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곰팡이 포자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폐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고 천식 증상을 보여서 병원을 여러 곳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욕실 곰팡이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아이의 증상이 현저히 좋아졌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곰팡이 청소를 할 때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닦아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검은 곰팡이는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곰팡이는 벽 속 깊숙이 실리콘 틈새 사이사이에 실 같은 균사를 뻗어가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잡초를 뽑을 때 잎사귀만 따고 뿌리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며칠 후면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죠.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만 닦아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청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 제거제부터 뿌리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더러운 접시에 바로 세제를 부어서 설거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30여 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곰팡이를 없애려면 먼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습기, 영양분, 그리고 적당한 온도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비누 찌꺼기, 샴푸 잔여물 같은 유기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물들이 쌓이는 곳에는 반드시 물때도 함께 생깁니다. 물때는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말라서 굳어진 것인데 이것이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곰팡이가 달라붙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곰팡이 제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하고 비싼 세제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주방 세제, 샴푸, 린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상용품들이 전문 세제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의 핵심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순서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칼리성 세제로 유기물을 분해하고 산성 세제로 무기물을 제거하며 마지막에 균을 박멸하는 이 세 단계만 제대로 지키면 어떤 곰팡이든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만 배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평생 깨끗한 욕실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시면 앞으로는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곰팡이와의 전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상황 파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닦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지도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욕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타일 줄눈에 있는 검은 점들, 샤워부스 모서리의 누런 얼룩들, 그리고 수전 주변의 하얀 때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검은 점들은 곰팡이고 누런 얼룩은 곰팡이와 때가 섞인 것이며 하얀 때는 물때라고 부르는 미네랄 찌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때가 먼저 생기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비누 찌꺼기나 각질 같은 유기물들이 달라붙기 쉬워지죠. 이런 유기물들은 곰팡이에게는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결국 물때가 곰팡이를 위한 완벽한 집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먼저 곰팡이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 곰팡이가 살 집이 되는 물때를 없애며 마지막으로 곰팡이 자체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기물 제거 작업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알칼리성 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가 바로 알칼리성 세제의 대표 주자입니다. 놀라우시죠? 특별한 것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방 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조금만 풀어주세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거품이 과도하면 오히려 청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용액으로 욕실 전체를 닦아주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살살 닦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을 주어서 물리적인 마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학적 분해와 물리적 제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완벽한 청소가 됩니다. 마치 빨래할 때 세제만 붓고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비벼줘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곳들, 즉 타일 줄눈이나 모서리 부분은 더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오래된 각질과 비누 찌꺼기들이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칫솔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헹궈내야 합니다.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무엇보다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충분히 헹구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때 제거 작업인데 여기서는 산성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감을 때 쓰는 린스가 바로 훌륭한 산성 세제라는 것입니다. 린스에는 산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하얀 물때들이 신기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린스에는 코팅 성분도 들어있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때가 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린스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섞어주세요. 너무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용액을 스펀지에 묻혀서 물때가 있는 부분을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완전히 헹구고 나서 산성 세제를 써야 합니다. 절대로 두 세제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산성 용액으로 청소한 후에도 물로 가볍게 헹궈주되 너무 세게 헹굴 필요는 없습니다. 코팅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분의 용액만 제거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곰팡이 균 자체를 완전히 박멸하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락스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곰팡이를 즉시 죽이고 표백까지 동시에 해줍니다. 하지만 냄새가 강하고 자극적이라서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고무장갑과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락스는 물과 10대 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무기에 넣어서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뿌리고 최소 2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심한 곰팡이라면 1시간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탄산소다는 락스보다 온순한 방법입니다. 냄새도 덜하고 자극도 적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쪽을 더 추천합니다. 물 1리터에 과탄산소다 2-3스푼 정도 넣어서 녹인 후 곰팡이 부분에 발라주고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과탄산소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그만큼 안전합니다. 산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곰팡이를 서서히 분해하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곰팡이 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닦아내면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물로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특히 락스를 사용한 경우는 여분의 성분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헹궈주세요. 이렇게 3단계 청소가 모두 끝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곰팡이는 완전히 사라지고 욕실이 새 것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깨끗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청소를 해도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는 환경이 그대로라면 몇 주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기입니다. 곰팡이는 습한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만 확실히 제거해도 곰팡이 예방의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뜨거운 물로 헹구는 습관입니다. 샤워나 목욕을 마친 후 뜨거운 물로 욕실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쭉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막 생기기 시작한 때나 비누 찌꺼기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쉽게 씻겨 나갑니다. 특히 샤워기를 높이 들고 벽면 전체를 골고루 헹궈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물기 완전 제거입니다. 청소나 샤워 후에는 마른 수건이나 물기 제거용 도구로 벽면과 바닥의 물기를 모두 닦아내세요. 특히 타일 사이 줄눈 부분과 모서리는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 물이 고이면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환기입니다. 물기를 닦아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표면에 수분이 맺히게 됩니다. 환풍기를 최소 30분은 돌려주세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배수구 관리입니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습기도 곰팡이 발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냄새 차단용 트랩을 설치하시면 냄새 차단과 동시에 습기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몇천 원 정도로 저렴하니까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뜨거운 물 헹구기와 물기 제거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꼼꼼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했던 대청소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거울과 세면대만 간단히 닦아주시고 수요일에는 샤워부스 벽면을 가볍게 닦아주시며 금요일에는 변기 주변과 바닥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한 번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늘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울만, 오늘은 바닥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수구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부어서 거품 반응으로 청소해 주시고 환풍기에 쌓인 먼지도 한 번씩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법도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선풍기를 욕실에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결로 때문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니까 물기 제거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손님이 오시기 전에 급하게 청소해야 할 때는 오븐 응급 청소법을 활용해 보세요. 주방 세제를 묻힌 스펀지로 눈에 띄는 부분만 쓱쓱 닦고 거울에는 린스를 발라 반짝이게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만 가볍게 닦아주시면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깔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깨끗한 욕실에서 생활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30여 년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곰팡이 걱정 없는 쾌적한 욕실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단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세제 선택, 단계별 청소법, 안전한 살균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과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핵심은 알칼리성 세제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산성 세제로 무기물을 없애며 마지막으로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신다면 어떤 곰팡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샤워 후 3분만 투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볍게 청소하며 한 달에 한 번 특별 관리만 해주셔도 평생 깨끗한 욕실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0여 년간 수많은 가정의 곰팡이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곰팡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고 상쾌한 욕실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집이 곧 건강한 가족을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청소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성심껏 나누어 드리겠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곰팡이 걱정 없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욕실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상쾌하게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3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집을 지켜보며 저는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이분들도 이제는 곰팡이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셨구나.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